너무 어색해서 한상원 아나운서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자리군요, 이 자리가. 닥터리우 유성규 단장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우리가 모니볼에서는 네. 퇴근길 야구나 네. 라이브로 몇 번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그 자리에 사니까. 무게감을 느끼겠는데요. 네. 저도 근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 탐나세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단장님 오늘 뭐 핸드폰 잊어버렸었어요? 아까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시는데. 창피하게 뭐 그걸 또. 여기는 이런 자리입니다. 네, 네. 네. 찾으셨죠? 이제 찾을 거예요. 네. 그 단장님 대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구 창원 LG 우승 마친 단장님. 그런데 야구는 네. 점점점 있는데 우승 맞췄어요? LG가 우승할 거다. 저 못 봤습니다. 네, 그거 얘기했죠. 뭐 3승하고 3패하고 네, 마지막 경기 LG가 이겼죠. 그러니까 농구도 없었지만 야구도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가장 비싼 게 2000년에 현대가 2000년? 우승했을 때 현대가 3승하고 두산이 3승하고 3승 3패인데 결국 그 현대가 우승했잖아요. 네네네네. 예. 제가 그걸 예를 들었죠.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좀 체력이 떨어질 거다. 완전 리버스 스윙 예, 말씀하시는 그거 쉽지 거죠? 않다. 예. 그거 예를 들고 LG가 우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죠. 저는 2009년 한국 시리즈도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면서 그때 좀 아쉬운 기억이잖아요. 근데 단장님한테는 그때는 2패하고 2승하고, 2승하고 또 네. 1패하고 맞아. 1승하고 뭐 네. 이랬잖아요. 근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3승 3승은 아니었잖아요. 7차전에서도 치고받는 혈전을 끝에 네, 그렇죠. 최백용 네. 선수가 홈런을 맞았나요? 그때 그렇죠. 나지완 나지완한테. 선수한테? 예. 그때가 좀 그렇게 됐고 그런데 비하인드 요즘 야구 타율이 상당히 떨어지세요. 제가 저는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 벌써 3승씩이나 3승씩이나 했고요. 네. 단장님 뭐 1승? 네, 1승 뭐 7패인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정반꿀은 이제 유반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 정 기자님의 공백을 많이 느낀 게 우리 같이 할 때는 유반골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저 혼자 나오니까 유반골 됐어요. 되게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하는 오늘 방송은요 녹화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KBL 리그 지난 한 주 경기들과 이슈들을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방송 보시면서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주간의 야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는 위클리 야구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 예정인지 제가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중위권 초박빙의 시대입니다. 4위부터 7위까지 한 경기 차고요. 순위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4위부터 9위까지도 3경기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3연전 스윕 혹은 6연전에서 뭐 4승 2패를 하면 순위가 뭐 최소 3계단, 많게는 5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도인데요. 이 역대급 항아리 순위표 때문에 더욱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폰세 전성시대입니다. 믿기 힘든 18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폰세 선수 이야기인데요. 지금 폰세 선수의 9위가 어마어마합니다.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승, 평균 자책점, 승리 그리고 탈삼진까지 지금 4개 부분에서 1위를 질주 중이고요. 나머지 세부 스탯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도 뒤에서 좀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 신기록을 작성한 관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로야구가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KBO 리그 신기록이고요. 지난해보다 55경기나 빨랐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소 경기 400만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400만 관중 달성을 놓고 관련 비하인드도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경기차 치열한 순위표 허리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야구 순위표가 하루하루 바뀌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위권 경쟁이 역대급입니다. 먼저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LG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롯데, 공동 2위는 롯데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동 4위 기아와 SSG가 5할 승률 이상을 기록 중이고요. 나머지 6위부터 10위까지는 5할 승률 밑에 팀들입니다. 6위는 NC, 7위는 KT, 8위는 삼성, 9위는 두산, 최하위는 키움입니다. 자, 4위부터 7위까지가 한 경기 차로 중위권 대혼전 중인데요. 이런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근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렇죠. 이게 근데 좀 특이한 게 1, 2, 3위가 6할 이상이고 최하위인 제 키움은 3할도 못 미치는 2할 대 승률이고 근데 중위권 팀이 이제 어제 경기로 비로소 이제 5할 승률 팀이 생겼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 토요일까지는 4위부터 그 4할 승률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그게 특이한 것 같았어요. 어. 네, 이게 매년 역대급 순위 경쟁이라는 표현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4위 팀이 5할을 못 미치는 그런 승률은 저는 아무리 중간이긴 하지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연승 연패도 많고 한데요. 저는 이 키움 순위가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2할 8푼 6리잖아요. 네. 이것도 소위 깔아주는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네. 각 팀이 이제 키움을 만나면 땡큐 하고 승리를 쓸어 담고 있고 올해 리그가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요. 연승 연패가 유독 많은 시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눈길을 모으는 순위가 바로 기아와 SSG입니다. 기아는 뭐 올해 우승 후보라고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고 SSG는 사실 5강권 밖의 성적이었지만 시즌 초반엔 또 잘 나가다 꼬라박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분인데 공동 4위 기아가 좀 4위까지 그리고 5할 승률을 회복한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성적을 보니까요. 기아가 4위까지 올라섰다는 게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5승 1패였고요. 5월 1일 이후 성적을 보니까 14경기에서 8승 6패, 5할 유지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팀이 못해서 또 5할을 맞추고 5강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두 번의 위닝 시리즈는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단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5승 1패에서 5할 승률을 이렇게 회복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5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5할을 유지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선이 있는데 기아가 이제 5할 그러니까 승률을 이제 회복한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아는 지금 뭐 나성범 선수도 빠져 있고 네. 주력 불펜 투수들인 뭐 곽도규 선수도 빠져 있고 좀 팀 전력이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인 게 시즌 뭐 5월 이제 19일, 20일이잖아요. 19일이잖아요. 이때 5월을 맞췄으면 남은 뭐 이제 100경기 가까이 남았는데 충분히 그 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올 팀은 올라온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사실 기아가 2009년 그랬고요. 또 2017년 그랬고 우승을 하고 난 뒤에 5위. 항상 꼬라박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을 야구는 뭐 쉽게 갈 것 같고 물론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모두가 꼽는 우승 후보 절대 예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성적은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5월 19일까지 5월을 맞췄다는 포인트에서 기아는 향후 발판의 여지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 4위 SSG 저는 최정이 있는 SSG와 최정이 없는 SSG는 이렇게 다르구나. 사실 그 한화의 경기에서도 유현진 등판이었죠. 그때 이제 해결사 역할 톡톡히 딱 3류강 해주면서 가르는 이게 결국 최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SSG는 뭐 단장님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존재감, 최정의 존재감. 최정 이게 좀 장기 부상에서 회복한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쳤어요. 그게 좀 놀라운 거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최정 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최정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막 매 눈으로 이걸 치겠어 이거보다 힘들어 힘들어 이럴 때 홈런이 나온대요. 근데 최근 최정 선수가 늘 하는 말이 타격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늘 힘들어
하면서 이제 한 방씩 넘겨주는 게 최정만의 포인트라고 그 얘기. 늘 그런 표정 아니에요? 최정이 또렷하게 치면 잘 예,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 눈으로 그 치는 거 못 봤는데 거의. 항상 이게 조금 힘들고 예, 지치고 예. 저기보다 좀 더 쳐져야 돼요. 예, 눈이. 그럴 항상 때. 저런 표정인데. 예. 근데 최정 선수의 지금 복귀 후 이 홈런 레이스가 어마어마한데요. 15경기에서 7개 홈런이에요. 네, 네. 사실 2경기에서 1개골로 했고 타점도 18개인데 뭐 이거는 경기당 타점 1개씩은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앞뒤에 이제 타자들이 좀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계속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어서 힘든데 또 뒤에 이제 최정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득점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래서 더 분발해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같아요. 박성환 선수가 올해 극히 부진하잖아요. 네. 뭐 2할 뭐 조금 넘는 그런 타율인데 사실 박성환 선수는 좀 하이 타선에 있는 게 훨씬 나은데 맞죠. 타선이 좀 약하다 보니까 2번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조금 타선을 좀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타율도 저렇게 안 좋은데. 사실 뭐 박성환 선수가 앞에 포진한 이유는 최정 선수의 공백 때문이었고 네. 타선이 워낙 이제 앞에서 때려줄 수 있는 타자가 없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최정 선수가 복귀했고 아마 타순 조정이나 뭐 박성환 선수 좀 못 쉬어서 팬들이 많이 걱정하던데 그 부분은 이승용 감독이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변화를 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SSG 같은 경우에는 최정 선수가 멱살을 잡고 팀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새인데 역시 최정의 존재감 SSG는 최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만수 감독이 그런 말 했잖아요. SK 하면 김광현, 김광현. SK 하면 최정 뭐 이런 어.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최정 선수가 이제 홈런이 좀 많잖아요. 제가 이 경쟁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사도 한번 썼었습니다. 경쟁? 그거 오프너? 오프너. 경쟁이 되나요? 왜요? 뭐가 안 돼? 거기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한상훈 아나운서 계속 그래요? 대기업이라고 해요. 대기업이라고요? 예.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최정 선수에 대해서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렸는데요. 이 최정 선수는 이 홈런을 많이 칠 수밖에 없는 스윙 메커니즘. 그러니까 백스핀을 먹여서 공을 띄우는. 근데 이런 타구가 결국에는 뭐 투구 타저든 타구 투저든 근데 공구 반발력의 조정이 있든 없든 꾸준히 홈런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타구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정 선수의 타구가 지난주까지 기록을 보면요 전체 타구의 58%가 백스핀이 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리그 평균 백스핀 타구가 한 40%인데 최정 선수는 두 번에 한 번꼴로 그 이상으로 이 띄우는 타구. 그러니까 최정 타구는 동동동동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강백호 선수나 외국인 타자들 타구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게 타점을 올리는 홈런을 때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정 선수가 600홈런 달성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달성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최정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리고 싶은데 욕심은 없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최정 선수의 특유의 합법이에요. 요걸 좀 약간 풀어보면 때리고 싶고 그렇게 욕심은 나진 않지만 꼭 때려보고 싶은 기록 중에 하나다. 요걸로 이제 저희가 의미를 풀이를 했는데 최정 선수가 이제 600홈런 도전에 대해서 지금 98개 남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600홈런 가능할 것이라고 이게 보세요? 4년 동안에 평균 한 25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40살 넘어서도 그렇게 친다는 건데 야, 보통 선수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빠른 87년생이니까 4년 그 채우면은 42, 43? 뭐 87. 빠른 87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나이인데 사실 최정 선수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성적이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홈런 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백스핀 이야기도 결국 최정은 이 홈런 타구를 생산하는 법을 아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 SSG 그 전력 분석팀 데이터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노화, 그러니까 이거 에이징 커브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워낙 또 기술적으로 좀 공을 때려내고 그리고 몸 자체가 이렇게 확
그 에이징 커브를 겪을 이건 아닐 것 같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뭐 최종 선수는 옆에서 단장님이 더 지켜보셨겠지만 정말로 진짜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 진짜 진심으로 준비하잖아요. 그 프리배핑 할 때도 안 맞으면 괴성을 지르고 예, 이렇게 분이 풀려야 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최종 선수는 그 제가 그 기사에도 이렇게 썼는데요. 최종 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 다 하나하나 이제 투수의 궤적 같은 걸 다 그리고 들어온대요. 요 그리게 어떻게 때렸을 때 자기가 홈런을 띄울 수 있는지 그만큼 전력 분석도 데이터 분석도 철저하게 한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최정 선수는 저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600 홈런 매년 25개 정도는 때릴 것 같다라고. 이거 위기네. 위기네.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 최정 선수 죄송합니다. 예. 지금 SSG에서 이 방송 잘 본다는데 경방꿀인데 위기네요. 예. 네. 그래도 뭐 최정 선수 600 홈런을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뭐 최정 선수의 지금 타격 기술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성실한 자세 등을 봤을 때 600 홈런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일단 15경기에서 6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아직 홈런 순위는 좀 밑에 있어요. 하지만 홈런왕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뭐 디아즈 선수가 워낙 지금 18개로 압도적인 지금 공동 2위가 박동원 선수, 오스틴 선수인데 12개거든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6개 차이라서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작년하고 달리 좀 몰아치기를 한번 치면 확 몰아치더라고요. 첫 3연전이나 한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리그에서 홈런이 잘 생산될 수 있는 라팍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디아즈 선수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정 선수가 오면서 지금 이 페이스면 최정 선수 한 60몇 개를 칠 수 있을 거예요. 15경기에서 7경기면 2경기에 1개 골이니까 단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거리가 이게 11개 차이잖아요. 11개 차이가 좀 사실 좁히기 쉽지는 않은데 워낙 그 최정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 선수고 페이스가 지금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 간격이 좀 점점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저는 최정 선수가 그게 있더라고요. 항상 아홉수에서 고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아니 작년에도 네. 그 통산 최다 홈런도 몇 경기 맞아요. 안 쉬고 했잖아요. 안 쉬고 그냥 쭉 연달아 가죠. 언제부턴가 최정 선수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좀 넘었던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홈런을 생산하다가 19개 홈런이었나 9개 홈런에서 딱 멈춰섰어요. 그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갔었는데 그 정도로 본인도 아홉수나 이런 거에 의식이 많이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최정 선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정 선수가 좀 늦게 한 30경기 늦게 합류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또 최정은 최정이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결국 그 자기가 평균했던 스탯은 맞출 것 같아요. 30개에서 35개 사이. 요게 있으니까 최정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부상을 있다가 시즌 늦게 출발해서 몸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상만 없고 진 페이스가 이어지면 홈런왕 경쟁에서 저는 최소 3강 안에는 좀 상위 3골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위기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정 선수가 이 방송을 보지 않은 걸로 하고 홍보팀장 전화 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위표에서 제가 좀 눈길을 또 끌었던 포인트가 삼성이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사이하고 격차가 2경기밖에 차이나 안 나긴 하는데 분위기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투타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잖아요. 뭐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좀 타격도 좀 그렇고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팀이 안 좋을 때 모습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가장 불안한 게 지금 불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펜이 이제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해서 내려오고 이제 이호성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호성을 마무리로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승환 선수가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승환 선수한테 마무리를 맡기기는 어렵죠. 또 어렵고.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5월 데이터를 좀 찾아봤거든요.
삼성이 7번의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이 리그 전체 1위거든요. 네. 마운드가 좀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이 삼성이 이제 부상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김지찬 선수. 네, 김지찬 공백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삼성이 1번 타자 타율이요. 5월에 2할 1푼 7리 리그에서 가장 안 좋거든요. 결국 삼성의 장점은 앞에 주자를 깔아놓고 뻥 터뜨리면서 점수를 대량 득점하고 이런 패턴이 많이 이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들어서는 아예 김지찬 선수 부상 이후에 앞에 깔아주는 주자도 없고 물론 중심 타선에서 디아즈가 잘 쳐주고 있는데 영양가가 그렇게 큰 그러니까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김성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지찬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여기 불펜도 지금 약하고 네. 사실 이제 배찬승 선수가 미래의 마무리지만 아직 신인이니까 마무리를 맡기기는 좀 어려워서 이호성한테 맡긴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배찬승 선수도 요새 조금 맞잖아요. 그렇죠. 배찬승, 정우주, 네. 저기 김영우 다 요새 좀 맞더라고요. 초반에 기세하고는 네, 좀 네. 많이 달라졌죠. 네. 예. 그런 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지금 삼성이 뭐 팀 타선도 전체 타율 5월 타율을 보니까 2할 3푼 6리고 팀 평균 자책점도 4.99로 전체 9위이고 최근 5월 월간 성적이 3승 13패 마이너스 10개를 까먹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순위는 마이너스 4개 정도를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페이스가 확실히 많이 꺾여 있다. 그래서 뭐 타격 파트에서 변화도 좀 많이 주고 뭐 이마엘 코치인가요? 뭐 인스트럭터도 좀 데려오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 삼성이 트레이드 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종렬 단장이나 이 삼성 프런트의 이 성향을 보면 좀 위기에 핀치에 몰렸을 때 뭐라도 하더라고요. 최원태 선수 잡은 것처럼. 예. 뭐 포스트 트레이드 하나요? 근데 삼성은 저는 진짜 포수가 좀 많이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민호라는 리그 최고의 포수가 있지만 그 뒤를 받쳐줄 만한 포수가 확실히 좀 너무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갖고 삼성이 계속 뭐 포수를 찾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도권 한 팀하고 뭐 맞춰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그 팀 있지만 다 아는 팀인데 뭐. 신중하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신중해져요. 그래서 서울은 아닌 수도권 팀이잖아요. 그럼 두 개 있잖아요. 네. 바닷가와 가까운 네. 팀인데 예, 하여튼 네. 그래서 뭐라도 좀 해서 분위기 반전 카드로 일단 코치를 먼저 했으니까 네. 이종률 단장이나 뭐 이쪽에서 삼성의 이제 그 고위층에서 구단 순회진에서 아마 뭔가 카드를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뭐 백업 포수를 데려와서 팀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빅딜을 해야지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포수보다는 네. 포수 한 명을 딱 1대1로 하기보다는 뭔가 맞춰갖고 불펜 투수. 네, 뭐 네. 뭔가 이렇게 네.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 구구단하고 좀 맞아요. 거기는 불펜이 네. 여유가 있고 네. 뭐 이쪽은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드하면은 삼성의 출혈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 팀에서 더 이렇게 그렇죠. 좀 여유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 좀 고자세? 갑의 위치. 예. 이게 단장님도 트레이드를 몇 번 네. 시도도 해보시고 했을 때 그때 딱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2022년 김민식 트레이드 했을 때도 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완전히 의뢰 위치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다른 팀이 봤을 때 여긴 진짜 약점이다 이렇게 느끼기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삼성이 불펜이 약점인 건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내주겠냐. 지금 불펜이 강한 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SSC 빼고는. 네. 그러니까 불펜의 여유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출혈이 더 클 거다. 네. 사실 트레이드는 지금 이렇게 4위부터 9위까지 혼전인 상황에서 쉽게 선택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12팀이 있잖아요. 12팀이 이제 그런 캐스팅 보트 같은 근데 거를 12팀은 안 할 거예요. 네, 저는 12팀은 안 한다에 네, 또 잘 틀리지만 12팀은 잘 안 한다에 하겠네. 예. 왜냐면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이잖아요. 네. 20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이제 이 걷잡을 수가 없는데 네. 이미 20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태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